78.6대 28.5. A는 한국과 미국의 가계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은 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30%에서 40%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 불과하며 일본은 37%, 영국은 46.2%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특히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가 이런 기형 구조를 만들었으며 60대 이후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부동산으로 극복하려는 과거 정부들의 규제 완화, 대출증대, 전세대출증대, 그리고 건설사들의 PF 부실을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 대출과 빚내서 집사라로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이끈 현 정부의 합작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빵하게 부채질하였습니다. 80%에 육박하는 부동산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는 우리 경제의 치명타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비롯한 노후를 뒷받침할 재원을 헐어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 하락으로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도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없어 필요시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부동산에서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분산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시켜야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전쟁, 보완율,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산 3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3분법은 부동산, 주식, 현금으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 등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유동성이 낮고 황금성이 낮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쉽게 팔릴 줄 알지만 평균을 따져보면 거의 10년에 한 번 거래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둘째, 주식입니다. 주식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로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익성과 황금성은 기대하지만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은 그동안 너무나 저조한 성적을 냈기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달러 투자와 주식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현금입니다.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아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로 인한 수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가치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산 3분법은 각 자산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산 3분법을 통해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주고 주식은 높은 수익 가능성을 제공하며 현금은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 상태와 목표에 맞춰 자산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에도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산 3분법은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률 2%대를 보이며 장기 경기 침체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금융 정보를 얻어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자산을 분산시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국 가계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 1,424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8.6%에 달했습니다. 실로 부동산 몰빵입니다.
나머지는 예금, 적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이 8,840만 원으로 16.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도 부동산 투자로 고령화에 대비했지만 잃어버린 30년 이후 결국 주식시장 부양과 펀드를 통해 국민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질병, 상해, 부모 부양 등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는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는 부동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미 한국의 부동산은 경기 변동상 후퇴기에서 수축기 초입인 장기 추세적 하락기에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자산에 마이너스가 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집값은 지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형성될 확률이 큽니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과 노령화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PIR 25.8로 25.8년의 연소득을 저축해야만 살 정도로 고평가된 서울의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부채로 유효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구매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게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적절히 조화롭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폭락으로부터 내 재산을 온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부동산 40%, 국내 주식 10%, 해외 주식 20%, 채권 10%, 현금 2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 면에서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3분법은 다양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 개개인의 재무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 세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자산을 나누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낮추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장기적인 금융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 3분법을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자산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공부를 통해 투자 전략 수립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면서 듣는 쉬운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